물질의 구성, 단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취 기준입니다.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해하고 실험을 통해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험은 불꽃 반응 실험을 이야기합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 원자와 분자의 개념을 구별하고 원소와 분자를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이온의 형성 과정을 모형과 이온식으로 표현하고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물질은 물체를 이루는 기본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소라는 말은 수소와 산소처럼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부아지에의 실험으로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진다 라는 걸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으로 이런 것들을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원소는 118가지고요.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과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포함합니다. 원소는 종류에 따라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는 불을 붙이면 펑 하는 성질이 있고요. 산소는 불을 붙는 걸 도와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이것은 금입니다.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광택이 오래 유지되므로 보석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원소 중 가장 가벼워서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사용됩니다. 철은 지구 중심 핵에 가장 많이 존재하므로 건축 재료, 기계 재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산소는 지구 대기 성분의 21%를 차지하면서 모든 생물의 호흡과 물질이 연소하는 것에 이용되는 원소입니다. 118가지의 원소를 이렇게 표에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런 표를 주기율표라고 얘기합니다. 주기를 가지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원소들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소 번호라는 것이 적혀 있는데요. 이 원소 번호가 원자핵의 전하량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알아두면 좋을 원소는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외운다면 수소, 헬륨, 그래서 수해, 리베, BC, 에노프네, 나마, 알시, 펩스, 콜라, 크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 기호 방금 나타냈던 원소 주기율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적혀 있는 원소 기호는 어떻게 나타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라틴어나 영어로 된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첫 글자가 같을 경우 중간 글자를 택해서 그 다음 글자를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리튬, 네, Li, 탄소, 카본입니다. 그래서 탄소는 C, 질소는 나이트로젠, 그래서 N, 산소는 옥시즌으로 O, 플로린 F, 나트륨 Na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Mg, 알루미늄 Al, AI 아니고요. A 대문자, L은 소문자입니다. 황 S, 염소 C, L 소문자입니다. 칼륨 K, 칼슘 CA, 철 Fe, 구리 Cu, 은 Ag, 아이오딘 I
금, AU, 납, PB. 원래 납은 영어로 lead입니다. 하지만 라틴어로 PB가 되었고요. 금, 은도 영어가 아닌 라틴어로 만들어진 원소 기호입니다. 118가지의 원소 중 일부 금속 원소들은 이렇게 불이 붙었을 때 불꽃 반응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불꽃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3번 리튬은 빨간색을 나타내고요.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구리는 청록색을 나타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어떤 미지의 흰색 가루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흰색 가루라고 했을 때 소금인지 아니면 다른 원소인지 모른다 라고 한다면 이 가루를 살짝 떠서 에탄올에 묻혀서 불을 붙여보면 그 불꽃색을 가지고 이 흰색 가루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의 경우는 염화 나트륨입니다. 따라서 나트륨 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노란색 불꽃을 일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붙고 있을 때 국이 넘친다거나 라면 국물이 넘쳤을 때 불길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염화 나트륨 속 나트륨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원소를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이렇게 같은 불꽃색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게 있는데 불은 RGB가 합쳐져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불이 아니라 빛이죠. 자, 여기에 빨간 빛이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빛을 분리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빛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붉은빛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튬의 경우는 이렇게 4개의 빛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빨간 빛이고요. 스트론튬의 경우는 이렇게 7개의 빛이 합쳐져서 나오는 빨간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실제 태양빛을 비춰보면 빨간색부터 끝까지 보라색까지 빨주노초 파남보를 연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원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원소는 물질을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쪼갰을 때 그 구성 성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물질의 종류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것으로 되어 있을까? 이 원소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로 돌턴이 처음에 제시하였는데요. 실제로는 더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원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지는 원자는 리튬 원자인데요. 이 리튬 원자는 가운데 전하량이 플러스 3인 원자핵과 주변에 전자 3개가 이렇게 원자핵 주위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랑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이렇게 존재하지만 만약에 이 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마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붙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마이너스 전자는 핵 주위를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까지 발명된 현미경으로는 원자를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은데요. 그 작은 원자에서도 원자핵은 훨씬 더 작습니다. 자, 여기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원자의 크기를 야구장에 비유하면 원자핵은 경기장 중간에 있는 개미 정도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원자 크기에 비해서
원자핵이 매우 작다는 거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야구장 전체 공간은 빈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하죠? 자,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헬륨은 원소 기호가 He2이고 2번입니다. 이 2번이 나타내는 것은 가운데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2이고 그 주변에 전자가 두 개가 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리튬은 Li 그리고 3번인데요. 3번이란 것은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가 3개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탄소는 6번 C입니다. 탄소는 원자핵 전하량이 플러스 6이고 그 주변에 전자가 6개가 돌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것을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자는 원자로만 존재할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부아지에의 실험에 보았듯이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의 성질을 나타내려면 수소와 산소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물은 H2O로 표현되는데요. 자, 이것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H는 수소, O는 산소를 나타냅니다. 뒤에 아무 숫자가 적혀 있지 않은 것은 1이 생략된 것으로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모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원소 기호로 나타낸 화학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공기 중에 78%를 차지하는 질소 기체입니다. 이 질소 기체는 질소 원자 2개가 합쳐져서 다니는데요. 이런 분자를 우리는 N2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2를 쓸 때는 오른쪽 아래에 작게 써주면 됩니다.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데요. 따라서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N이 하나, H가 3개 이렇게 만들어지므로 암모니아 분자의 화학식은 NH3가 됩니다. 자, 일산화탄소인데요. 일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만들어진 일산소 탄소 분자입니다. 따라서 화학식으로는 C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씩이므로 숫자를 생략한 것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이 말 그대로 2개의 산소와 탄소입니다. 그래서 탄소 하나와 산소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C 하나, O 2개, 그래서 CO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혼자 돌아다니는 물질도 있지만 이렇게 분자를 이루어서 다니기도 합니다. 원자는 원자끼리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온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온은 전자를 읽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은 개수만큼 있을 때 전자를 읽게 되면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아지는 이온이 되게 됩니다. 네, 플러스가 많은 이온을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전자를 외부에서 하나 받게 되면 핵전화 플러스 핵전화보다 전자의 마이너스 핵전화가 더 많아지는 이온, 이런 마이너스가 많아진 이온을 음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경우 전자를 똑같은 양 주거나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전기적 인력, 네,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만나서 물질을 이루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염화 나트륨으로 염소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각각 이온으로 만들어져서 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염화 이온이 Cl-가 되고요. 나트륨의 경우 전자 하나를 염소에게 줬으므로 전자가 부족한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되어서 이 둘이 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원자액의 전하량이 플러스 12인 마그네슘 원자입니다. 그럼 원자액이 10 플러스 전하량이 12, 전자가 12개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플러스 12, 마이너스도 똑같이 12를 가지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런 전하를 띠지 않는 마그네슘 원자가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 원자가 전자 2개를 잃게 되면 원자액의 전하량은 플러스 12, 전자는 10개가 되면서 플러스 전하량이 2개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 플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그네슘의 플러스 전하량이 이만큼 더 많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위에 작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산소 원자는 8번인데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 그리고 전자의 개수가 8개인 산소 원자입니다. 이 산소 원자가 전자를 2개를 얻게 되면 원래 플러스 8에 마이너스 8이었던 전자가 2개가 합쳐지면서 10이 되면 마이너스 전하량이 이만큼 많아집니다. 따라서 산소가 마이너스가 이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온식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온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온을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이온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나트륨의 경우, 이 원소가 무엇이구나 알 수 있고요. 이 플러스 표현으로 양이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온이라는 것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핵전하가 많다는 것인데요. 여기 아무 숫자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은 전자 하나를 잃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구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리는 전자 2개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량이 이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건 역시 양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염소이온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그 말은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화이온은 전자를 2개 받아서 음이온을 만들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표현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식을 나타내었습니다. 수소는 H+로 전자 하나를 잃어서 수소이온을 만듭니다. 자, 칼륨도 전자 하나를 잃어서 칼륨 이온을 만들고요. 칼슘 같은 경우는 전자 2개를 잃어서 칼슘 2 플러스 이온을 만듭니다. 플로린화 이온은 전자 하나를 받아서 마이너스 1 이온을 만들고요. 자, OH 마이너스 이것은 O와 H가 결합된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얻은 다원자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NO3 마이너스, SO4 2 마이너스, CO3 2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해석해 보면 N 하나에 산소 3개가 붙어 있는 것이 전자 하나를 받게 됩니다. 자, 요걸 볼까요? 탄소 하나에 산소 3개가 합쳐진 것이 전자 2개를 얻은 형태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C 하나에 O 3개가 붙어 있는 이런 물질이 통째로 전자 2개를 얻은 형태입니다.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구리를 이용해 보는데요. 황산구리는 네, CuSO4로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실제로 Cu2 플러스 양이온과 SO4 2 마이너스 음이온이 결합한 물질입니다. 자, 특이하게도 이 구리 양이온이 파란색을 띠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종이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전극을 연결해 두고 가운데다가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하를 띠고 있지 않다면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온이 모여서 만들어진 화합물의 경우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 쪽으로 끌어당기게 될 거고요. 플러스인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SO42 마이너스 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극 쪽으로 Cu2 플러스 이온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파란색이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황산구리는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앙금 생성 반응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NaCl은 소금입니다.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 플러스 양이온입니다. 전자를 하나 주고 Cl은 전자를 하나 받아서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결합해 있는 고체 상태 물질인데요. 이것을 물에다가 넣으면 자,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질산은도 마찬가지입니다. AgNO3는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를 물에 넣으면 역시 Ag 플러스와 NO3로 분리되어 녹게 됩니다. 이 둘을 섞게 되면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Na 플러스 용액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리고 질산은 용액에 있던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용액이 합쳐지게 되면 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다른 인력이 또 생기게 됩니다. Na 플러스와 NO3가 만날 수도 있고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인력을 굉장히 크게 느끼면 물에 녹지 않는 고체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앙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서 AgCl이라고 하는 염화은 앙금을 만들게 돼서 원래 무색 투명하던 용액이 뿌옇게 흐린 용액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입니다.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질산 납 PbNO3 2 용액을 만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 플러스와 I 마이너스 그리고 Pb2 플러스 양이온과 NO3 마이너스 음이온이 두 개가 만나게 될 텐데요. 물론 여기에도 두 개씩 있었네요. 자, 이들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인력을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인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그대로 수용액에 녹게 되고 이들은 인력이 매우 커서 하나의 앙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앙금이 Pb 하나에 I 음이온이 두 개인 요오드화 납 Pb 이온 하나에 I 마이너스 두 개가 합쳐진 PbI2 요오드와 납 앙금이 만들어지고요. 이것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자, 원래 무색 투명하던 수용액이
두 개가 합쳐지면 갑자기 노란색 용액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 앙금 때문입니다. 이 앙금 생성 반응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지의 수용액이 있는데 이 미지의 수용액에 염화이온이 녹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면 됩니다. 바로 Ag 플러스가 있는 용액 아무거나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흰색으로 바뀐다면 거기에는 염소이온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이 용액에 중금속인 나비온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I-가 있는 수용액 아무거나 넣었을 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아, 저 용액에는 납이 들어있구나 라고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단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